박수가 잘 나오세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들어주세요. 네, 오늘 뒤에서 입장하고 계세요. 오늘 블랙 패션으로 굉장히 감사합니다. 신나게 또 준비를 하시고 우리 아까 제가 나눠드렸던 스타벅스 기프트 to that equation, and it's a cause for concern for my safety. And I guess we should mention here, Esra, that you're recording yourself in like the privacy of your own apartment. Yes. So I mean, is it important enough for you to be speaking out that you're willing to take that risk? I mean, I do think it's important, you know, and if I'm going to preach it, I have to live it. It's not often that I 안녕하세요. 맘더 리더 영어책 읽어주는 새벽달입니다. 오늘 김포에 강연을 왔는데 지금 강연 또 1시간 전에 도착해서 이렇게 잠깐 짬을 내서 영상 촬영을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번역기와 외국어 공부에 관한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엄마표 영어와 아빠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남편들을 이제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유형이 적극적인 방해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방해자에 해당되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엄마 댓글로 이제 하소연을 하셨어요. 저희 집 남편은 제가 엄마표 영어 할 때마다 자꾸 번역기 얘기해요. 20-30년 후엔 지금보다 번역기가 더 발달할 텐데 벌써부터 애붙잡고 에너지 쏟을 일이 있냐고. 심지어 지금도 번역기 엄청 잘 되어 있다고. 남편이 그 말 할 때마다 좌절해요. 부족한 제 영어 실력으로 어렵게 엄마표 영어 끌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 지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힘 빠지는 소리 한다 라는 고민 남기셨고요. 어제는 새벽달님 이 영상 같이 보자고 했다가 싸우기까지 했어요 라고 하셨어요. 자, 우선 이 남편이 번역기 타령을 했을 때 와이프가 보여준 반응을 한번 볼게요. 남편이 번역기 얘기할 때마다 좌절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남편의 주장은 너무 어이없어서 영향을 받을 이유도 없거든요.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단편적이고 1차원적인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번역기가 있으니까 외국어 공부할 필요 없어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웃어 넘겨야 돼요. 그런데 이 엄마는 흔들렸단 말이에요. 좌절을 했고 진이 빠졌다고 하셨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남편의 이 말에 설득됐다는 뜻이에요. 진짜 그런가? 나 지금 헛짓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진이 빠지는 거고 기운이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남편의 주장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말이 안 되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우선 번역기가 있는데 외국어 공부를 못하러 해? 이런 말은 무슨 말과 같냐면 계산기 있는데 못하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수학 왜 배워? 라는 말과 똑같아요. 계산기가 있고 컴퓨터가 있어서 모든 수학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12년 동안 수학 공부를 하죠. 그 이유가 뭔가요? 단순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점수를 따고 수학 수능 문제를 풀어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정말 근본적인 이유는 수학적인 논리력, 수학적인 사고력,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위해서 수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외국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렇게 번역기가 있는데 뭐하러 영어 공부에 그렇게 진을 빼? 라고 말하시는 그 아빠한테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럼 수능 영어 문제는 번역기 갖다 놓고 돌리면서 푸실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영어를 공부를 해야 제대로 학과를 이수하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커리큘럼에 영어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떠나서 아까 수학 공부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학적인 논리력과 사고력,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말했던 것처럼 영어도 역시 영어 공부를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많죠. 단순히 성취감이나 기쁨, 그리고 자기 효능감, 자존감, 그리고 또 언어를 할 수 있으면서 생기는 어떤 자유로움, 언어로부터의 자유로움, 그런 것 외에도 외국어를 공부를 하고 마스터한 사람들은 평생 하나의 언어, 모국어만 쓰고 사는 사람이 평생 쓴 적이 없는 뇌를 건드려요. 그래서 그 뇌 근육이 발달하게 되죠.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혹은 마스터해서 계속
돌리면서 생기는 이 뇌의 기능은 모국어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죠. 이렇게 단순히 뇌 근육이 발달하는 것 외에도 외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도 많은 걸 얻는다는 걸. 자, 우선 첫 번째는 외국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번역기를 사용하면 외국인과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으신가요? 한번 해보세요. 외국에 여행을 가서 물론 화장실이 어디예요? 후추 좀 갖다 주세요. 뭐 이런 말 정도야 의사소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번역기를 사이에 두고 1시간 동안 이 외국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을 함으로써 친구가 될 수 있느냐. 그 점을 생각해 볼 때 불가능해요. 번역기를 사이에 두고 그렇게 대화하는 건. 여러분들 혹시 순차 통역을 하는 그런 회의나 미팅에 참석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외국인이 한번 말을 하고 그리고 순차 통역을 하고 영어로 말하고 순차 통역하고 영어로 말하고 순차 통역하고 이렇게 1시간짜리 강연 혹은 1시간짜리 미팅을 통역을 하게 되면 2시간, 3시간이 걸리는데요. 굉장히 지쳐요. 이게 정상적인 그런 소통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 통역사를 쓰는 거겠죠. 하지만 이어폰을 끼고 동시 통역을 듣는다 하더라도 2초, 3초간의 인터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이때 농담했는데 웃음은 한 10초 후에 터지잖아요. 동시 통역이라고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인터벌이 있게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통역자도 이 사람이 하는 말을 한 중간 정도는 들으면서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상통화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스카이프 같은 거 화상통화 하신 분들은, 그리고 또 유튜브로 이렇게 라이브를 할 때도 우리 인간이 단 1초의 인터벌도 힘들어해요. 단 1초만 인터벌이 있어도 이게 원활한 소통이 힘들어요. 힘이 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기가 있으면 소통에 문제가 없다? 문제 있습니다. 1초의 인터벌이 큰 문제와 피로감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그건 두 번째. 그러니까 번역기에 대한 환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외국어를 마스터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언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정신, 문화, 역사,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는 정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를 공부를 하게 되면, 외국어를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나라 문화, 역사, 그리고 정신에 애정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파고들게 돼요. 이렇게 되면 평생 모국어 하나만 쓰고 사는 사람들이 결코 느낄 수 없는 어떤 지적인 호기심, 지적인 풍요함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이거는 외국어를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쉽게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현상인데, 외국어를 마스터하게 되면 그 언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건데요. 어떤 정보도 언어의 구애 없이 찾아서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유튜브에 내가 만약에 필름 메이킹에 관심이 많다. 그런데 영상 편집 혹은 영화 제작, 영상물 제작이라고 한글로 치면 나올 수 있는 것과, 그리고 필름 메이킹, 다큐멘터리 메이킹, 이런 식으로 영어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그 컨텐츠의 양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로부터 자유롭다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강한 파워를 내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번역기한테 이거 맡기시려고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제 뇌를 통해서 정보를 흡수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아이로 우리 아이가 자랐으면 좋겠고, 저 역시 그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느끼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번역기가 있든 통역기가 있든 통역을 해주는 전담 비서가 있건 없건 저는 외국어로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또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자기의 뇌를 이용해서 외국인과 소통을 하기를 원해요. 저는 이렇게 남편의 번역기 타령에 휘말리는 이유는 엄마가 외국어나 외국어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아이들한테 영어를 노출하게 되면 얼마나 아이들이 쉽게 영어를 모국어처럼 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확신이 있으면 남편의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듣고 웃어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 당신은 번역기 쓰세요. 저는 제 뇌를 이용해서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제는 새벽 달림 이 영상을 남편한테 같이 보자고 했다가 싸우기까지 했다고 했는데 이런 거 다 하지 마세요. 사람이 어설픈 말이나 억지로 끌고 가서 앉혀서 듣게 하는 강연이나 억지로 보게 하는 책, 이런 영상, 이런 거로 마음 움직이지 않아요. 게다가 이건 약간 좀 너무 팩트 폭격일 수 있겠는데 굉장히 비논리적인 사람은 고집이 세요. 그 고집을 꺾지 않아요. 왜냐면 안 보이니까. 오히려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 사고가 유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와 다른 생각을 이야기할 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 우선 열어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이 의외로 되게 많고 특히 고집이 센 사람들 중에 앞뒤가 이렇게 딱 막힌 것 같은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절대로 말로 설득이 안 돼요. 그냥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1년 후에 3년 후에 너무나 유창해진 마누라의 발음을 보고 남편이 그때 놀래겠죠. 번역기 타령하지 말고 나도 옆에서 같이 영어 들을 걸. 이렇게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기운 빠지지 마세요. 그런 말로. 웃어 넘기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칠게요.